7년 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원에만 가면 꼭 해야 하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분신사바 분신사바 모일 때 쿠다사이. 아 이거 아직도 안 해. 분신사바. 분신사바 분신사바 모일 때 쿠다사이. 당시 한창 공포물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친구들과 모이기만 하면 강령술뿐만 아니라 온갖 무서운 얘기를 해야 직성이 풀렸거든요. 그땐 그렇죠. 혹시 저주인형 본 적 있어? 응. 내가 일본에서 공수해 왔거든. 특히 제 베프 은희가 그 분위기를 아주 맛깔나게 잘 살려서 쉬는 시간만 됐다 하면 다 함께 은희주의로 모여서 그래. 괴담회를 그런 시작하곤 거 잘하는 했습니다. 사람도 있어. 그날도 저와 친구들은 약속이나 한 듯 빠르게 은희 옆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은희가 살짝 긴장을 한 것처럼 호흡을 가다듬더니 뭔데? 얼마나 무서운데? 아, 빨리 얘기해줘, 얼른. 그래, 빨리 말해봐. 너희가 듣고 싶어서 하는 거야. 나 진짜 책임 안 져. 무서워. 친구 빈도비 좋은데. 그러니까. 그리고 마침내 이 이야기는 듣자마자 저주에 걸리는 진짜 무서운 이야기야. 우리도 들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우리도. 한 동네에 외동딸을 키우는 젊은 부부가 있었대. 여러 번의 유산 끝에 귀하게 얻은 딸이라 금이야 오기야 정말 소중하게 키웠다고요.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남편의 출장으로 혼자 딸을 보고 있던 아내가 집에 딸을 두고 장을 보러 가게 됐는데 몇 시간 후에 돌아오던 길에 아내는 집 근처에서 뭔가를 목격하고 심장이 쿵 내려앉고 말아. 왜? 무슨 일인데? 멀리서 봐도 보일 정도로 집 현관문이 멀리서 보기에도 한눈에 들어올 만큼 활짝 열려 있었던 거야. 뭐 어떡해? 야 누가 들어온 거야? 도둑인가? 그거는 근데 이 얘기를 해줘도 되나 모르겠네. 아니 이거 듣자마자 저주에 걸린다니까? 야, 괜찮다고. 빨리 말하기나 해. 진짜 괜찮은 거 맞지? 알았어. 아내는 신발이 벗겨지는 것도 모른 채 막 집 앞으로 뛰어갔어. 민지야, 민지야 어딨어? 엄마 왔어. 그런데 전망만이 가득한 집안. 서둘러 불을 켜자 그 광경은 정말 참겠어. 여기저기 흩어진 옷가지들과 엉망이 된 서랍장, 또 마구잡이로 찍혀있는 발자국,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딸의 망가진 머리핀까지. 느낌이 안 좋다. 누군가 딸을 납치한 거였어. 아내는 서둘러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은 동네를 쥐잡듯이 수색을 해서 마침내 범인을 딱 잡았어. 딸은 찾았고. 그런데 그 범인이 딸의 행방에 대해서 입을 꾹 다물고 아무 얘기도 해주지 않는 거야. 그냥 악질이네. 결국 딸의 생사도 확인하지 못한 채 사건은 종결되고 말았어. 그 후 아내는 직접 딸을 찾아야겠다며 매일 밖을 돌아다녔어. 여기저기 찢기고 상처가 가득한 피투성이 맨발로 말이야. 그러다 극심한 그리움과 죄책감을 견디지 못한 아내는 남편이 돌아오자 함께 목숨을 끊고 말았대. 에이, 끔찍하긴 한데 이건 그냥 범죄 사건 얘기잖아. 저주는 무슨 저주야. 잔뜩 기대하고 들었는데 소름이 확 돋는 그런 오싹함도 없고 살짝 좀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은희가 표정을 굳히더니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 시작이야. 이 이야기를 듣게 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하나가 있어. 뭐냐면 딸 잃은 엄마 귀신이 눈앞에 나타나.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었대요. 그 귀신이 내 딸 못 봤어요? 내 딸 못 봤어요? 하면서 말을 건네는데 이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대답하기. 한마디라도 대답했다간 그 귀신에게 죽을 수도 있다면서요. 그게 이 괴담을 알게 된 사람들이 받는 저주였습니다. 에이, 무슨 그런 찝찝한 괴담이 다 있냐? 진짜. 너희 앞으로 진짜 밤길 조심해야 된다. 알았지? 에이 박은혜 장난이 과해. 진짜? 하지만 저와 친구들은 그런 저주가 대체 어딨냐며 그 말을 무시했죠. 다음 날 늦은 오후 도서부였던 저는 도서 정리를 위해서 혼자 학교 도서관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두워? 불이 전부 꺼져 있는 도서관. 괜히 오싹한 기분이 든 저는 얼른 책을 정리하고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죠. 경제학 800번대 맨 아래. 번대 맨 아래. 책장 너머로 누군가의 발이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보니까 그 발 크고 작은 상처들이 가득해서 여기저기 피가 떡져 있는 맨발인 거예요. 맨발? 저는 은희가 해준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그 괴담을 들으면 귀신이 나타나는 저주에 걸린다고 했잖아요. 깜짝 놀란 저는 확인을 위해서 조용히 몸을 일으킨 후 책장 중간에 있는 책을 조심조심 뺐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의 상체가 책 사이로 보이는데 그냥 평범한 분홍색 원피스에 가디건 차림인 겁니다. 에이, 그럼 그렇지. 사람이잖아. 무시하고 책 정리를 계속하려는 그때 딸. 못 봤어요?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음산한 목소리. 내 딸 못 봤어요? 대답하지 마. 진짜 그 귀신이 찾아온 거야? 덜덜 떨리는 손으로 여자의 얼굴 쪽에 있는 책을 확 빼냈는데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다행이다. 괜히 그런 찝찝한 얘기를 들어서 그래. 다시 정신을 차린 채 저는 빠르게 도서 정리를 마치고 책상에 앉아서 선생님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10분, 20분, 30분. 아니 선생님이 오지 않자 잠시 눈을 붙이고 쉰다는 게 그만 엎드린 채 깜박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잠이 들었을까. 학생 일어나봐. 학생 일어나라니까. 경비 아저씨의 목소리더라고요. 다행이다. 얼마나 잔 건지 하며 일어서는 순간 그런데요. 전신 거울에 보이는 제 뒤에 있는 사람. 경비 아저씨가 아닌 거예요. 학생 일어나라니까. 아까 봤던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제 뒤에서 경비 아저씨 목소리를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학생 일어나봐. 곧장 책상에 고개를 파묻었어요. 학생 일어나봐. 저는 그대로 비명을 지르며 그 도서관 출입구를 향해서 막 달리는데 제 팔을 붙잡는 차가운 손. 학생 왜 그래? 그건 진짜 경비 아저씨였습니다. 네 아저씨. 또 잘못 뽑은 거구나. 시간을 보니까 벌써 밤 11시였어요.
얼른 경비 아저씨께 인사를 한 뒤 도서관을 빠져나왔습니다. 또 여자가 나타날까 봐 서둘러서 발걸음을 재촉했고 어느새 집까지 횡단보도 하나만을 남겨두고 있었어요. 누군가 제 뒤에 바짝 붙어섰습니다. 본능적으로 그 여자라는 걸 직감했어요. 여기까지 절 쫓아서 찾아온 거예요. 그 순간 초록불로 변하는 신호등. 저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학교, 학원, 놀이터 어딜 가든 저를 쫓아오는 여자 때문에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어요. 무섭겠다. 그리고 한 달 후 몸이 좀 괜찮아져서 오랜만에 학원에 갔더니 애들이 또 불을 다 꺼놓고 옹기종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은희가 괴담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동네에 외동딸을 키우는 한 부부가 또 있어요. 시작이네. 뭐지? 이게 반응이 좋았나 봐. 그 얘기하면 안 돼. 그 저주 진짜야. 너네도 다 듣지 마. 야. 왜 방해하는데? 비켜. 그러면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전부 털어놓으면서 설득했어요. 그런데요, 제 얘기를 들은 은희의 반응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야, 그거 진짜라니까. 마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처럼 입가에 미소가 띄어지더니 너 진짜 봤어? 그 여자 진짜 본 거 맞아? 나 진짜 봤어. 그 여자 진짜 있었다니까. 그럼 이제 너한테 간 거네? 1년 전 은희는 누군가에게 우연히 이 괴담을 처음 듣게 됐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저와 똑같이 그 여자가 눈앞에 나타났대요. 겁에 질린 은희는 저주를 풀기 위해서 미친 듯이 인터넷을 뒤졌고 마침내 찾은 방법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 괴담을 전달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괴담을 들은 사람에게 그 저주가 함께 넘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에게는 여자 귀신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저주를 벗어나기 위해선 은희처럼 다른 사람에게 괴담을 퍼뜨리고 다녀야 하는 거였죠. 7년이 지난 얘기지만 저는 아직도 가끔 그 여자를 보곤 합니다. 은희가 알려준 저주를 푸는 방법, 사실이 맞을까요? 제 사연이 방송에 나가게 된다면 더 이상 그 귀신이 보이지 않는 걸까요? 부디 이 괴담이 널리 퍼지도록 도와주세요.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 시작이야. 오늘은 저 신경계에 대해서 공부를 갓 전학을 온 저는 친구들과 친해지느라 정신없이 지내고 있었죠. 신경과 말초신경으로 나눠져요. 근데 저 자리는 누구지? 며칠이 지나도 맨 뒷줄에 한 책상이 항상 비어 있는 거예요. 친구들 말로는 아파서 학교에 자주 못 나오는 애라고 했어요. 네. 그럴 수 있지. 그러다가 한 달 만에 그 주인공이 나타났는데 한 달 만에? 그렇게 작고 가녀린 아이는 정말 처음 봤어요. 이름은 이은석. 얼굴이 창백할 정도로 새하얗고 툭 치면 쓰러질 것 같았죠. 약간 병약하구나, 병약해. 그런데 하루 종일 한마디도 없던 은서가 갑자기 할 게 없어. 할 게 없어. 저 오늘 우리 집에 놀러 올래? 반장에게 다가가서 자기 집에 초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반장이 등교하자마자 호들갑
호들갑을 떨면서 후기를 풀더라고요. 야, 은선의 집 진짜 대박이야. 엄청 좋아. 얼마나 좋아? 나 맛있는 거 먹느냐고 배도 찢어질 뻔했잖아. 게다가 나 잘 가라고 어머니께서 3만 원도 챙겨주셨다. 글쎄 집에 돌아갈 때는 용돈까지 준다는 거예요. 네. 잘 사네. 친구가 없으니까 막 이렇게. 그때부터 은서는 매일 친구들을 집에 초대했고 순식간에 우리 반 인기쟁이가 됐습니다. 다음에 초대해줄게. 근데 좀 특이한 건 매번 친구를 꼭 한 명씩만 데려가고 같은 친구를 2번 이상 초대하는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런 통계는 그렇지, 우르르 가야 네. 되는 건데. 나는 왜 초대를 안 해주지? 전학생이라 그런가? 내심 섭섭해하던 어느 날 민경아. 응? 오늘 뭐해? 나 오늘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우리 집에서 자고 갈래? 대박! 드디어 저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아 진짜 이게 뭐라고 이렇게 꿈같이 좋은지. 자고 가라고. 심지어 자고 가라고. 들어와. 어서 와. 네가 민경이구나. 짙은 화장에 화려한 옷을 입은 친구 어머니가 저를 맞아주셨어요. 그러고는 한참 동안 빤히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구석구석 살피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눈썹도 짙고 눈동자도 아주 새까맣고 크네. 손가락도 어쩜 이렇게 곱고 예쁠까? 한박 웃음을 지으며 갑자기 저한테 팔짱을 끼시는데 뭘 이렇게까지 좋아하시지? 좀 의아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저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마라탕, 아하. 떡볶이, 김치볶음밥, 피자, 탕수육까지 너무 부패네. 네, 한상 가득 차려져 있었거든요. 잘 먹겠습니다. 완전 신나서 허겁지겁 먹다가 무심코 고개를 들었는데 쳐다만 보고 있는 거. 이러면서 저만 쫄아쫄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부담스럽게 왜 그래? 이거. 너무 잘먹어서로워. 어머, 그러다 체하겠다. 이것 좀 마셔. 감사합니다. 부담스러운 눈빛을 견디며 물을 한 모금 마시자마자 저는 그만 토할 뻔했어요. 물이 아닌가? 이게 대체 뭔지 물 위에 나뭇가지가 둥둥 떠다니고 너무 쓴 거예요. 그러자 왜 안 마셔? 뭐야 갑자기? 소리를 꽥 지르면서 노려보시는데 순간 너무 무서웠습니다. 구역질이 났지만 혼날까 봐 억지로 다 마실 수밖에 없었어요. 친구들에게 들은 얘기와는 너무 다른 분위기라 당황스러웠어요. 그래도 게임을 하면서 기분을 좀 풀어보려고 했는데 옆에서 은서가 벌써 졸려? 9시잖아. 우리 그냥 자러 가자. 나 조금 더 놀고 싶은데. 우리 자러 가자. 하는 수 없이 방으로 따라 들어갔는데 자, 얼른 누워. 여기 좁은데 같이 자자고? 나 그냥 여기 바닥에 누워서 잘게. 제가 그냥 바닥에서 잔다고 하자 안 돼. 꼭 옆에서 자야 돼. 굳이 좁은 데서 같이 자자는 거예요. 오, 수상한데? 뭐 그래. 할 수 없이 최대한 몸을 웅크려서 옆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베개가 높아서 불편하길래 슬쩍 치우려는데 엄마가 꼭 이거 배고 자라고 했단 말이야. 은서가 화를 내는 것도 모자라서 째려보는 거예요. 알겠어. 아니 이게 그렇게 큰 잘못인지 이해가 안 갔지만 괜히 싸우기 싫어서 알았다고 했죠. 그렇게 겨우 선잠이 들었는데 누군가 제 손을 잡는 느낌에 눈이 떠졌어요. 아 깜짝이야.
정말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침대 위에서 은서 엄마가 저를 우두커니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두 팔을 X자로 포개 놓았어요. 고마워. 뭐야? 씨. 뭐 하는 집이야? 저는 무서워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쩌렁쩌렁한 웃음소리에 정신을 차렸어요. 민경아, 잘 잤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쾌활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는 은서. 늘 백지장 같던 얼굴에는 하루 만에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생기가 넘쳐 흐르는 거예요. 무슨 영화다 영화. 얼떨떨해하는 저에게 은서 엄마는 고마워. 다음에 또 놀러 오고. 그리고 두툼한 봉투를 쥐어주셨어요. 그 안에 든 건 무려 30만 원. 애들한테 그렇게 큰 돈을 주나? 뭐야? 애들한테 뭐 이렇게 많이 줘? 이상하다? 다른 친구들은 다 3만 원이라고 했는데? 하지만 뭐 마다할 이유도 없잖아요. 너무 피곤해서 서둘러 인사를 하고 친구 집을 나섰어요. 찜찜해. 당장 집에 가서 쉬고 싶었지만 주말 학원 수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수업을 들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학원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는 졸음이 쏟아져서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어요. 드디어 집 앞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그때 신호를 무시한 차 한 대가 절 향해 달려왔어요. 어머. 부들부들 떨며 간신히 눈을 뜨자 기적적으로 제 앞에 겨우 한 뼘 정도를 남겨놓고 차가 멈춘 거예요. 와,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 믿을 수 없는 상황에 고개를 돌리던 저는 그대로 굳고 말았습니다. 자동차 위에 한 여자가 엎드려 있는데 어머. 그런데 그 여자가 갑자기 고개를 훅 치켜들며 저를 노려보는 거예요. 도망쳐야 돼. 하지만 두 다리는 꿈쩍도 하질 않고 어느새 내 몸을 덮쳐오는 여자. 학생. 괜찮아? 아니 브레이크가 고장 나가지고. 다친 데 없어요? 괜찮은 거예요? 정신 차려보니 여자는 사라지고 운전자 아저씨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신이 있었나 보네. 저는 도망치듯 집으로 달려가 엄마에게 방금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어떤 여자를 봤는데 날 죽이려고 했어. 엄마는 얼마나 놀랐으면 너처럼 기센 애가 헛것을 다 받겠냐며 걱정하셨어요. 그리고 잠이 들 때까지 제 옆에 있어주겠다고 하셨죠. 네. 그런데 얼마나 지났을까? 점점 숨이 차는 느낌에 잠에서 깼어요. 엄마, 나 술 막혀. 간신히 고개를 들었는데 저를 차로 치려 했던 그 여자였어요. 아우, 재밌어 죽겠다는 얼굴로. 이제 되네? 이제 되네? 이제 되네? 이제 되네? 그토록 원하던 걸 이제야 이뤘다는 듯이 더 크게 웃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질식할 것 같다고 생각한 순간 무지막지하게 온몸을 조르던 힘이 풀렸고 여자가 사라졌어요. 다음 날 또 다음 날 여자는 계속해서 저를 괴롭혔어요. 야야, 갑자기 귀신이 붙었네. 태어나서 지금까지 가위에도 눌려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다행히 몇 달 후부터 여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고 그렇게 다 잊고 지냈는데 대학생이 된 어느 날 뜻밖의 장소에서 끔찍한 기억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찾아간 용하다는 무당집. 나가! 당장 썩 꺼지지 못해! 무당이 보자마자 등을 밀며 나가라는 거예요. 대체 왜 이러냐고 제가 따져 묻자. 너! 감히 돈을 받고 기를 팔아! 제가요? 다른 사람이었으면 벌써 죽었어. 어디 겁도 없이. 갑자기 귀신에 시달린 적 있지 않냐. 그게 다 기를 뺏겨서 생긴 일이라는 거예요. 아 30만 원 그래. 그 순간 은선회에서 보냈던 하룻밤이 떠올랐어요. 친구 엄마가 건넸던 30만 원이 든 봉투와 함께요. 그리고 얼마 후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나가게 됐고
그곳에서 은서에 관한 소름 끼치는 진실을 듣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시름시름 자꾸만 몸이 아팠던 은서. 하지만 어떤 병원에 가도 원인을 알 수가 없었대요. 어떻게든 딸을 낫게 하기 위해서 은서 엄마는 마지막으로 무당을 찾아갔죠. 그리고 그곳에서 저희 딸을 살려주세요. 주변에 기센 애가 하나 있어. 네 애 살리려면 그의 길을 빼서. 그때부터 우리 반 친구들은 한 명씩 집으로 데려갔고 면접 본 거야. 무당이 말했던 기센 애가 바로 저였던 겁니다. 오 소름 끼쳤다. 억지로 같이 눕게 했던 좁은 침대와 베개. 베개 그래 높았잖아. 그 안에는 기를 빼앗는 부적이 숨겨져 있었고요. 함께 잠이 든 그날 이후 저의 기를 얻고 몰라보게 건강해진 은서. 웃고 있었잖아. 그와 반대로 기를 뺏기고 목숨을 잃을 뻔한 저. 은서와 엄마는 저에게 미안해했을까요? 아니면 그 귀신처럼 소름 끼치게 웃으며 기뻐했을까요?